그러니까 피카드는 개인적인, 개인에 국한되어 있는 약간 작은 현상, 그리고 좀 더 컴팩트한 에너지를 응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미니멀하게. 나를 중심으로 변화하거나, 나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나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내 주변의 어떤 현상들인데, 그게 중심이 나여야 해요. 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피카드 안에 응축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 있는 카드들만 이제 보면은, 내가 중심이 돼서 사업권을 소통할 수 있고 사업권을 따오거나 프로젝트를 따기 위한 나의 에너지를 어필할 수 있는 펜타클 3이죠. 내가 펜타클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내가 조절한다는 것은 본래는 조절되지 말아야 될, 펜타클 2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조절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조절이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요령 있게 잘 움직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체는 나예요. 완드식 같은 경우도 그렇죠. 내가 힘든 겁니다. 내가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압박이 갑자기 카드 설명으로 가는데, 저기 완드식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욕구나 에너지를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쨌든 결국에는 내가 중심이 돼요. 자, 코트 카드 같은 경우는 소우주끼리, 개인이 또 다른 개인하고 나하고 너하고 서로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시너지틱한 에너지를 응축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코트 카드들 전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학교에 처음에 갔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이죠. 학교에 초등학교 처음에 갔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처음으로 우리가 개인이 아닌 집단을 이해하게 돼요. 내가 아닌 또 다른 자아가 형성되어 있는 내 또래의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개인이 나 혼자 있다는 게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개인과 같이 소통하면서 이해하면서 그 집단을 이해하게 됩니다. 반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반. 1반, 2반, 3반 이렇게 이 반이라는 그 집단을 이해하게 되고 공동체로 점점 여기게 돼요. 이 개인이 이렇게 집단을 이해할 때 필요한 그 과정이 개인과 개인의 소통이겠죠. 소통을 이뤘을 때 만들어진 그 상호관계가 또 다른 상호관계와 또 연결이 되었을 때 점점 확장해 나가겠죠. 그게 이제 집단이 되었을 때, 사회적인 집단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보통 개인이 집단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집단동일화라는 게 생겨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월드컵을 응원할 때 아무리 내가 음바페를 좋아하고 메시를 좋아하고 하더라도 내가 팬인 축구선수의 나라를 응원하지 않잖아. 우리나라를 응원하잖아. 그게 집단동일화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더라도 우리 집단이 우선인, 우리 집단이 나와 같다라고 동일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어쩔 수 없이 생겨요. 누구나 그래요. 집단에서 내가 동기화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그냥 기본적인 현상,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1이라고 할 때 그것이 1 이상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집단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거나 조금 이 집단의 프라이드를 지키기 위해서 뭐 좀 공격적으로 하거나 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내가 집단 동기화를 할 때 그 강도가 굉장히 약하거나 오히려 난 동기하기 싫어라고 거부를 할 때, 마이너스로 갈 때, 1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로 갈 때 장단점이 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장단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여러 가지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 있을 거야. 그 장단점을 16가지로 분류해 놓은 게 코드카드예요. 근데 이제 코드카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아요. 조금 더 많이 어려워요. 코드카드는 좀 더 많이 어렵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하기 쉽게 개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 개인이라고 표현했다 보니까는 사람 같잖아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 타로 카드 내에서는 사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 동물, 식물, 무생물, 그리고 저기 자연 현상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소우주가 있고 자연이 있고 대우주가 있어. 그 와중에 자연에 속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그 시너지틱한 에너지를 코드카드가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 자, 지금 이 카드, 펜타클 퀸이라고 합시다. 펜타클 퀸은 물하고 땅이
혼합되어 있는 카드예요. 근데 이제 퀸 오브 펜타클이잖아요. 땅을 기준으로 한 물이 작용하는 형태가 펜타클 퀸인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마른 땅에다가 물을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땅이 기준이고 원소를 알면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원소의 시너지를 봐야 돼. 시너지를 말을 하는 거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중급자 수준에서 이렇게 원소 배합으로만 코트를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은 한없이 많이 어려워지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코트 카드를 이해할 때는 그렇게 원소 배합으로 이해를 처음 시작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다. 이제 메이저 카드가 이제 자 봅시다. 픽 카드와 코트 카드는 그래도 우리의 이해 수준 안에 있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겪어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야. 예도 들 수 있어. 예시도 명확하게 들 수 있는 수준이 돼요. 코트 카드나 픽 카드는. 근데 메이저 카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애초에 갭이 완전히 달라요. 코트와 픽 카드와 메이저 카드는 그 갭이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타로가 코트와 픽 카드를 묶어서 마이너 아르카나라고 부르고 메이저 아르카나라고 또 따로 분류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22장을 따로 분류했다는 거.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메이저 아르카나는. 조금 더 이렇게 모호하게 말고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 이걸 보시면 돼요. 픽 카드가 만약에 축구공이라고 했을 때 이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할 수 있는 공간과 그 영역을 우리는 경기장이라고 하죠. 이 축구공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이 축구공을 찰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 줘야 돼. 그래야지 축구라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게임이 또 다른 11명과 또 우리 팀 11명과 상대방 11명이 있어 줘야 돼. 그렇게 해서 시너지틱하게 나타나는 현상. 이 11명이 모여서 우리가 그 경기를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형태가 코트카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픽카드하고 코트카드도 어느 정도 갭이 있어요. 제가 설명한 거에 비하면 좀 더 큰 갭이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1+1이 코트다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코트카드와 메이저의 갭은 이 축구공으로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리그를 건너뛰어서 한국 리그가 있겠죠. 프로를 꿈꾸 아마추어 리그에서 조기 축구회부터 아마추어 리그, 그다음에 프로 리그가 있어요. 한국 프로 리그. 한국 프로 리그에서 유명한 사람들, 이제 좀 잘한다는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도 막 선수 프로 리그 뛰고 하잖아요. 그런 거 모두 건너뛰어서 월드컵으로 갑니다. 메이저는. 그 정도의 갭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프로 축구 선수들이 국가 단위로 경쟁하는 대회. 이제는 축구라는 그 축구공에서 설명했던 축구라는 게임의 개념을 조금 더 멀리 넘어뛴 거죠. 축구로 경쟁할 수 있는 축제만이 아니라 월드컵이라는 것 자체가 축구로 경쟁할 수 있는 축제만이 아니라 그 이 안에는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국가 간의 경쟁도 있고 정재계의 영향력도 포함이 될 거고요. 개최지 자체의 사회과학 분야의 홍보도 되고 월드컵과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는 다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동네 축구 하다가 판이 커진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메이저와 코트, 픽카드는 각자만의 갭이 있고 각자가 설명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메이저 카드가 크다고 해서 엄청 크다고 해서 이 픽카드보다 무겁다는 아니에요. 무겁고 중요하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스프레드를 우리가 깔았을 때 메이저 카드가 나오면은 메이저 카드가 나왔어. 메이저 카드가 큰 개념이라고 했으니까는 이 카드를 중심으로 해석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키카드라고 하는데 키카드를 메이저 카드로만 잡아버리는 경우가 그런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 세 장 이거는 이제 아주 나중에 배울 개념이긴 아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개념인데 프랙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 어찌됐든 이 세 개의 구조는 크기는 달라도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경중을 따지지 말고 개념을 우리는 따지자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